오늘은 이제 맥락 분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분석 파트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분석은 앞에 있었던 지난주에 했던 과업 분석하고 그 전주에 했던 관계자 분석,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하나의 결과물로 보여지는 거죠. 그게 어떤 결과물이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우리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가, 또는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 세 가지 요소, 사람과 환경과 행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여지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대상들을 갖다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우리 HCI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비즈니스 상황을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자연현상을 분석을 한다든지 이럴지라도 항상 뭔가의 액터가 있고, 그게 이제 관계자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액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액션이 벌어지고 있는 환경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설계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분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환경에 대한 분석, 사용하는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점을 갖다 이제 말하자면 완성을 갖다 이루는 거죠. 오래간만에 넥타이 맸더니 더워서 머리를 좀 벗고. 자, 그러면 일단 토론 주제 우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사용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느냐 하는 건데, 이런 사용 맥락을 갖다 이야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얼마나 넓게 볼 거냐. 보통 이제 우리가 분석 단계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넓게 보자. 이 시계각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행동들을 보고, 또 많은 환경들을 보자, 이걸 강조를 했는데, 맥락 분석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지금 당장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지승님 옆에는 서현님이 앉았고, 지승님 또 옆에는 유진님이 앉았어.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죠. 양쪽 옆에 이렇게 학우들이 같이 앉아 있다는 게. 근데 그런 직접적인 맥락 외에도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에 온도는 한 20 몇 도 정도 됐을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마 여기도 미세먼지가 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 위에서 들리는 소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문을 닫아줬잖아요, 수민님이.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들리는 소음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러한 맥락적인 요소들이 넓게 많이 분석에 포함되는 것, 그것이 이 맥락 분석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예전에는 맥락과 그 맥락의 안에 있는 사람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환경은 환경이고, 그래서 이 둘 간에 영향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 정보기술들이 많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아니다. 사람들은 사람도 환경이다. 사람도 그 안에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지승님 옆에 있는 서현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민서님하고 지승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잘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경이다 그러면 온도가 어떻고 공기 밀도가 어떻고 이런 그 물리적인 얘기들만을 주로 하기 쉬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이상의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갖다 포함하기 때문에 맥락이라고 하자. 그래서 영어로는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컨텍스트 분석을 한다고 그러지 인바이러먼트 분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는 굉장히 큰 범위에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용 맥락이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댔어요. 지금 뭐 라떼 얘기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처음에 컴퓨터를 배웠을 때는 딱 정해진 그 공간에 클린룸 같이 창 들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또 직접적으로 밖에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다든지 이런 생각 절대로 못했댔어요. 그때는 이 키펀처라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코딩 시스를 갖다 적어서 주면은 그분이 이렇게 펀치 카드에다 찍어가지고서 컴퓨터에다 리딩을 시켜가지고 작동을 했다 했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약간의 사담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컴퓨터를 배웠을 때는 우리가 그 펀처라고 그랬었는데 그 펀처분들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느냐가 이 시스템 개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처음에 내가 만들었던 시스템이 IBM 370이라고 하는 메인프레임 하에서 우리 88 올림픽의 경기 스코어를 집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PC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 그런 터미널이나 또는 펀치카드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하던 시점이었죠. 근데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거의 모든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모바일 환경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디바이스들도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우주하고 같이 연결돼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굉장히 다른 그런 환경들 또 그런 맥락들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나 맥락을 갖다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갖다가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맥락 중에서 우리는 넓은 의미의 맥락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하고 그들의 행위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맥락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맥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넓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좁혀놓고 체계를 좀 잡아놔야지 이 넓은 그 망망대에서 맥락 분석을 밑도 끝도 없이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첫 번째 물리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뭐를 질문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사용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맥락적인, 물리적인 맥락적 요소는 뭘 것 같냐 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여러분들도 나한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설명을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은 뭘까?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들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한 다음,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경험에 어떤 거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냐,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나누도록 할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맥락이라고 하는 게 워낙 크고 넓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모든 맥락을 다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참고사항으로 해라 라고 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석은 넓게 하지만 그 넓게 하는 분석에서 파악된 여러 가지 맥락적인 요소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의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게 뭔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게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첫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이 찾아내는 게 중요한 요소고요. 자, 그래서 조금 이따가 큰 발표를 앞두고 나서 수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내가 스스로 나 지금 발표하고 있는지 수업하고 있는지 잘 60세가 한참 넘었는데도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물리적 맥락 얘기를 갖다 할게요. 이 물리적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environment라고 하는. 그래서 크게는 시간적인, 물리적 시간, 그리고 또는 물리적 위치, 그리고 기타 물리적 환경. 이 기타 물리적 환경은 뭐 인피니트죠. 거기에 속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일단은 시간과 위치와 기타 요소로 해서 물리적인 맥락들을 갖다가 구별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랬을 때 물리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누가 측정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관성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모든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가 우리가 물리적 맥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용하는 현재 시각이라든지 요일이라든지 계절과 같은 것, 그 다음에 물리적 위치라고 하는 건 현재 사용하는 위치에 대한 뭐 좌표라든지 고도라든지 또 기타 물리적 환경들이 각각이 있죠. 제일 첫 번째 물리적 시간을 보게 된다면은 가장 당연한 얘기는 지금 몇 시냐, 지금이 오전 9시냐 오후 8시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이고, 이게 주중이나 주말이냐 또는 이 현재 사용하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운동 앱 같은 경우에 추천하는 운동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날씨나 계절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현재 몇 월이냐, 몇 시냐 이런 것들이 그 사용 경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위치라고 하는 거는 좌표나 고도 또는 어떤 공간의 구성이나 분할, 그리고 이게 주변의 혼잡도, 이러한 것들도 다 중요한 그런 물리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웨어러블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런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이 서비스 또는 이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알게 되면 그거에 맞는 형태의 서비스나 제품을 갖다가 제공해 줄 수 있고, 나는 그 애플워치를 갖다 쓰고 아이폰을 쓰는데 가끔 가다 섬뜩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섬뜩하냐면은 저녁에 이제 끝나고 나서 딱 퇴근하는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타면은 내 애플워치에 집까지 가는데 몇 분 남았다고 딱 떠요.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안 그러나?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않나요? 안 그래요? 이상하다.
근데 그게 항상 뜨는 거 아니고 아 오늘 딴 데로 좀 셀까? 딱 그런 생각하면 떠요. 그래서 아 이거 우리 와이프가 감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다가 종종 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시리어스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이제 임상에서 쓰는 치료기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이제 리피치라고 해가지고 뇌졸중 환자의 말장애나 언어장애 또는 인지장애를 치료하는 이제 그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입원실에서 사용하시는 거냐 또는 집에 가서 자택에서 사용하시는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보험 때문에 6인실이나 4인실을 많이 입원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소리 내서 어떤 치료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가급적 소리보다는 다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갖다 진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환경적인 특성을 많이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물리적인 맥락으로는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명, 그리고 온도, 소음, 먼지 이러한 것들도 우리 그 실제 사용 경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월요일 날 가가지고 발표했던 과제는 이제 우리가 그 뇌졸중 환자들에게 이제 이런 치료 컨텐츠를 갖다가 제공하고 이제 보스턴에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하고 같이 확증적 임상 시험을 같이 진행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안 발표를 했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그 발표를 갖다 할 때 그 거기 계시는 평가위원이 20분 발표 20분 질문인데 평가위원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니 그 훈련을 받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조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미국에서 이 미국 병원에 있는 조명하고 한국 병원에 있는 조명이 같은지 어떻게 하냐? 내가 속으로 야 그럴 리가 아니야 여기 있냐? 가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평가위원이 왕이니까 비록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병원 시스템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조명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답변을 갖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물리적 환경 하에서는 물리적인 시간이라든지 또 물리적인 위치라든지 또는 기타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인 요소들이 사용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석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걸 파악한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설계 파트에서는 그런 다양한 맥락적인 요소를 갖다 감안해서 시스템을 갖다 디자인하는 정보를 디자인한다든지 또는 인터랙션을 디자인한다든지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 한번 쉬어가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은 주시고요. 아니면은 우리 팀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맥락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한다.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